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금융시장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한국신용평가정책실 최영옥 실장입니다. 2021년 5번째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M&A라는 크레딧 이벤트가 있을 때 인수자의 크레딧 관점에서 성공한 M&A 그리고 실패한 M&A 특징과 요건을 다뤄보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정혁진 연구위원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정책실 정혁진 연구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온라인 팟캐스트를 통해 이렇게 시청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팟캐스트 주제는 M&A의 신용도상 영향에 대한 것인데요. 과거 사례로 돌아가서 최근 사례까지 올라가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요즘 ESG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점에 특히 M&A를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에는 금융위기 경우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4분기부터 SK하이닉스의 인텔사 낸드 사업부 양수 결정, SK와 SKENS의 플러그 파워 지분 양수 결정 등 M&A 뉴스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코로나19를 대비하여 M&A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과 ESG 관련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2021년에는 M&A가 중요한 크레딧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근본 보고서의 내용과 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 보고서는 M&A 이벤트에 대한 신용도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M&A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13개 대형 M&A 사례를 분석하여 신용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M&A의 특징을 재무부담과 영업 시너지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해 재무부담과 영업 시너지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M&A가 신용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일 수 있는지 기준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형 M&A의 신용도상 시사점 2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인텔사 낸드 사업부 인수와 같이 최근 진행된 M&A 사례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서 한신평이 M&A 이벤트를 점검하는 전반적인 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M&A의 신용도상 영향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M&A로 인한 사업 위험의 변화, 재무 위험의 변화, 계열 위험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계열 위험의 변화도 M&A의 점검 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보고서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계열 위험에 대해서는 주로 피인수자 관점에서 소속 계열 분리에 따른 유사시 지원 가능성 변화를 점검합니다. 인수자 측면에서는 특히 사업 위험과 재무 위험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영업 시너지는 시장 점유율 확대, 사업 위험 분산, 수익 구조 개선, 신기술 및 유통망 확보 등에 힘입어 창출됩니다. 반면에 인수 통합, 즉 PMI의 어려움, 이종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 기존 사업 악화 등은 영업 시너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은 인수 및 피인수 회사의 기존 재무 구조와 인수대금 규모뿐만 아니라 재무적 약정이나 활용 가능한 피인수 기업의 재무 융통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분석하면 인수자 관점에서 M&A로 인한 사업 위험의 변화는 영업 시너지 발현에 따른 에비타 증감으로, 재무 위험 변화는 인수자금 제출에 따른 순차입금 증감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M&A의 신용도상 영향은 M&A 전후의 순차입금 에비타 변화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의 내용도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에 기반하여 M&A가 인수자 신용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겠습니다. 신용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M&A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기업이 인수자인 13개 대형 M&A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과거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두산인프라코어의 밥캣 인수,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 등입니다. 영업 시너지 재무부담에 대한 분석 기간을 M&A 전 5년부터 M&A 후 5년까지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최근 진행된 M&A는 이 사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서 2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 신용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준 M&A 특징을 분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사례가 신용도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신용도상 영향이 긍정적인 경우는 M&A 전후로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경우입니다. 개선에는 안정화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용도상 영향이 부정적인 경우는 M&A 전후로 이 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경우입니다. 신용도상 영향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 곧 그레이존에 있는 경우는 M&A로 인해 이 지표가 상승한 이후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M&A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입니다. 즉 상승 후 부분적으로 개선된 경우입니다. 과거 13개 M&A가 어떤 케이스로 분류되는지는 PPT 오른쪽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밥캣 인수나 하이트 맥주의 진로 소주 인수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석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본 보고서는 M&A 이벤트 발생 시 신용도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분석 기간을 인수 전후 5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하였습니다. 분석 기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과거 사례를 긍정적, 그레이존, 부정적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긍정적 케이스 중 M&A 전후로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가 개선된 케이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시원 개선이 강하게 뒷받침되면서 긍정적인 영업 시너지 효과가 발현된 경우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아차 인수 이후 대우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R&D와 구매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룹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통신 사업의 안정성에 더하여 반도체 사업의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화 화학 계열사들은 원재료 구매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고 기초 유본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여 생산의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의 순차입금 에비타는 인수자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인수 시점의 3배 내외를 나타낸 후 인수 이전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긍정적 케이스 중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가 안정화된 경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업위험 분산, 사업구조 재편 등의 긍정적인 영업 시너지가 발현된 경우였습니다. 동원산업은 참치업가 변화가 원양어선 업체인 동원산업과 참치캔 제조업체인 스타키스트의 영업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면서 스타키스트 인수를 통해 수익 가변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두산은 페놀 유출 사고로 브랜드 파워가 약화된 주류 사업 등을 정리하면서 수익 가변성이 확대되었으나 한국중공업을 인수하여 산업재 그룹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이 케이스 또한 순차입금 에비타는 인수 전후로 3배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두산은 한국중공업 인수 당해 연도에 순차입금 에비타가 5.1배였으나 한국중공업의 회수가 지연된 매출 채권 약 4천억 원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여 인수자금 부담, 즉 3,182억 원을 인수 초기에 해소했습니다. 동원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의 표준 편차가 인수 전 5년 동안 3.4%에서 인수 후 5년간 2.3%로 작아졌고 두산의 경우 그래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수익의 안정성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케이스의 신용등급 추이는 PPT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존 케이스에서도 긍정적인 영업 시너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이를 상쇄하였습니다. 크라운 제거와 대한통운의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는 긍정적이었으나 M&A 초기의 파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약화되었습니다. 유증기업 케이스는 인수 후 하이마트의 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영업 시너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무리한 인수가 경영권 분쟁에 단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수 4년 만에 하이마트를 롯데쇼핑에 매각하여 성공적인 M&A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레이존 케이스의 인수 당시 순차입금 에비타는 6배 내외 수준 또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이후에 순차입금 에비타는 인수 시점 대비 개선되었지만 인수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레이존 케이스의 신용등급 추이는 PPT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적 케이스에서는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이종 사업 인수에 따른 사업 위험 확대,
기존 사업 약화 등이 영업 시너지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하이트 맥주의 경우 기존 사업이 약화된 경우였습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재무적으로 무리하게 밥캣을 인수한 가운데 기존의 본사에서 커버하고 있는 중국, 신흥국 영업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판매망 공유 등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한 수준 이하로 창출되었습니다. 하이트는 맥주, 소주 영업 조직 간 통합이 원활하지 않아 영업력이 지역별로 분산되었고 노후화된 하이트 브랜드의 리뉴얼도 지연되면서 시너지가 약화되었습니다. LS전선은 저효율 생산 공장의 통폐합 등 SPSX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관련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금호산업과 옹진은 건설업 관련 사업 위험이 확대된 경우입니다. 부정적 케이스에서 인수 당시 순차입금 에비타는 옹진과 LS전선을 제외하면 6배 내외 수준 또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옹진과 LS전선은 인수 당시 재무부담 수준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옹진은 태양광 사업 확장과 함께 PF를 통해 건설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LS전선은 전기동 가격 상승에 따라 운전자금 부담 등이 증가하면서 각각 지표 수준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인수 이후의 순차입금 에비타는 인수 시점과 그 이전 대비 대체로 상승한 양상입니다. 뒷페이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한 건에서는 지표 상승 추세가 보다 명확합니다. 부정적 케이스의 신용등급 추이는 PPT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 케이스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과거 사례들의 긍정적 그레이존, 부정적 케이스별로 영업 시너지나 재무부담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나요? 예,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고 과거 13개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과거 M&A 사례에서 시종도의 긍정적인 M&A의 특징은 그림에서 하늘색 음영과 같이, 그레이존인 M&A의 특징은 그림에서 회색 음영과 같이, 부정적인 M&A 특징은 주황색 음영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거 사례에서 긍정적 케이스에서는 M&A 시점 당시 순차입금 에비타를 3배 내외에서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영업 시너지가 발현되었습니다. 두산의 경우도 매출채권 회수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 지표 수준이 3배 내외에 해당합니다. 케이스상에는 없지만 지표가 다소 저하된 경우에도 영업 시너지가 보다 긍정적이면 긍정적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색지대, 즉 그레이존 케이스는 순차입금 에비타가 대체로 6배 내외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영업 시너지가 중립적인 경우였습니다. 유진 기업과 같이 영업 시너지가 긍정적인 경우에도 지표 수준이 8배 초과 수준으로 저하되면 그레이존에 해당하였습니다. 케이스상에는 없으나 순차입금 에비타가 6배 내외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너지가 긍정적이라도 그레이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순차입금 에비타가 3배 내외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영업 시너지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레이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케이스는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가 6배 내외 또는 그 이상이면서 영업 시너지가 부정적인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웅진 LS의 경우 M&A 당시에는 지표 수준이 3배 내외였으나 PF 또는 운전자금 부담으로 인해 지표 수준이 6배 내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케이스상에는 없지만 지표가 8배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영업 시너지가 중립적이라도 부정적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차입금 에비타를 3배, 6배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숫자가 단순하게 과거 13개 사례로부터 나타난 특징이라서 무난히 일반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례를 분석하였다면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3배, 6배가 신용평가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순차입금 에비타 기준은 과거 사례에서 도출한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M&A의 신용도상 영향을 판단하는 대략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당사 기준 등급별 재무지표에 비춰 볼 때 평가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급별 재무지표를 보면 차입금 에비타 지표의 중위값이 AAA급에서 3배 내외이고 트리플 B급의 경우 6배 내외입니다. 여기서 M&A 인수자의 신용 등급이 주로 AA에 분포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M&A가 신용도상 긍정적인 경우는 대부분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가 3배 이내, 그레이존이거나 부정적인 경우는 6배 내외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시종평가 관점에서 인수합병 주체가 M&A 이후에도
자기 등급 수준인 3배 내외의 재무 커버리지 지표를 유지하는 경우 신용도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M&A 이후 재무 커버리지 지표가 트리플 B급으로 저하되면 신용도 유지에 불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와 같이 에비타를 100으로 가정하고 각종 등급별 재무지표의 미디안 값을 활용하면 영업활동 조달 현금에서 이자 비용과 카펙스를 차감한 잉여 현금 규모는 AA급에서 트리플 B급으로 하락할 때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리플 B급에서는 영업을 통해 잉여 현금이 거의 창출되지 않는 양상입니다. 이와 같은 잉여 현금 감소는 등급별 재무지표상 트리플 B급에서는 인수, 피인수 기업의 합산 에비타가 기존 대비 증가하지 않으면 인수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잉여 현금 창출이 어려운 점을 시사합니다. 즉, 재무지표가 트리플 B급으로 저하된 가운데 긍정적인 시너지가 창출되지 않으면 신용도상 영향이 그레이존이나 부정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곳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인텔사 낸드 사업부 인수 등 최근 사례는 2부에서 다루겠습니다. 보고서 2부에서는 과거 대형 M&A 사례에서 도출한 기준을 최근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